저장을 일단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봅시다. 자, I eat %D %D apples. 자, 여기 우선 보면은 요건 약간 옛날 스타일인데, 자, 요렇게 지금 제가 넣었습니다. 요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I eat 다음에 여기 %D를 우리가 문자열, 여기에서 문자열, 자, 여기 %D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가 대신 온다. 그러니까 %D 자리에 D라고 하는 게 데시멀의 줄임말. 그러니까 데시멀이 바로 이제 십진수, 어떤 정수가 온다는 것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I eat 3 apples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D 자리에 얘는 정수가 들어올 자리구나 라고 여기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3라고 하면 요 퍼센트 다음에 이제 요 문자열, 요 퍼센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자열에 여기 %D 대신에 치환에 들어갈 숫자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I eat 3 apples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I eat 5 apples. 자, 이번에는 5라는 문자, 숫자 5가 아니라 정수 5가 아니라 FIVE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제 출력하는 건데, 그럼 I eat %S%S는 바로 이제 string을 의미하는 겁니다. string 대신에 이제 여기 5 이 자리에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6, 뭐 예를 들어 6 apples 출력해야 한다. 그러면은 여기 D를 6로 바꾸거나 7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내용물만,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 %S 부분만 바뀌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숫자나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꼭 그 숫자나 문자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변수도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넘버에다가 3라고 이렇게 숫자를 줍니다. 넘버 이퀄 3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I eat %D apples. 그리고 %number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넘버에 들어있는 숫자가 여기 %D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I eat 3 apples라는 요 이제 문장이 출력되게 됩니다. 문장이 출력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넘버에 이미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3 써줄 필요 없이 여기 이제 넘버를 부르면은 여기 넘버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값 넣기. 이거 이제 꼭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이상을 넣을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넘버에다가 10을 넣고 데이에다가 3를 넣고 그 다음에 I ate blah blah apples. I ate %D apples, so I was sick for %S days.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괄호를 치면은 앞에 거가 여기 %D에 들어가고 뒤에 거가 %S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쉽죠? 네. 쉽습니다. 네, 쉽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넣고 콤마로 구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D나 %S 같은 것들을 문자열 포맷 코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문자열 포맷 코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문자열 대신에 이제 %S가 들어가고요. 문자 한 개는 %C, 정수에는 %D. 그 다음에 어떤 실수를 내가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수가 들어갈 자리에 %F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거는 뭐 특별히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그 자체를 출력하려면은 %를 집어넣는다. 이거 이제 예외적인 경우 8진수나 16진수는 우리가 잘 안 다루니까 일단은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은
%f를 한번 보면은, 자, 뭐, rate is blah blah. 그러니까, 어떤, the number is %f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the number is 여기 %f 자리에 3.234 빵빵빵. 이렇게 이제 실수가 치환해서 들어가졌습니다. 실수가 치환해서 들어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포매팅 문자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를 출력을 해야 된다. % 그 자체를 출력해야 된다고 할 때는, 자, error is %d%. 에러가 98%다. 라는 거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은 얘는 에러가 납니다. incomplete format. 그러니까 %d, 그러니까 파이썬은 %d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라는 걸 봤을 때 일단은 해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 다음에 d가 오냐, 뭐 f가 오냐, 뭐가 오냐. d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에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뒤에 이제 내가 %를 출력하고 싶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가 하나 더 붙어야지. 이제 error is 98% 라는 이런 문장을 출력하게 됩니다. 문장을 출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 코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어떤 변수 내용물이 출력이 될 때 원하는 형태로 출력되도록 우리가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s가 아까 이제 스트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건데, 여기에 내가 앞에다 10을 넣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hello, 오씨, W가 붙어. 못하고. 네. 여기 이제 아까는 %s, 자, 우리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s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s 자리에 바로 요 high라는 뒤에 넣었던 요 단어를 치환해서 넣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10s라고 이렇게 해보죠. 10s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빈칸이 쭉 생깁니다. 10s는 뭐냐 하면은 10칸을 차지한다는 거죠. 10칸을 차지하고 모자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면 이제 단어가 스트링이 10칸이 안 되면은 그냥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출력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붙여서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길이가 10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왼쪽으로 붙이고 싶다. 왼쪽으로 붙이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왼쪽으로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hello, hi, nice to meet you. 그리고 이제 10칸을 잡아놨는데 이제 왼쪽으로 그 문자열이 붙고 뒤에는 이제 빈칸이 붙는 거죠. 자, 그렇고요. 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자, 하이에 이렇게 이제 10칸이 이렇게 이제 잡혀있는 10칸이 잡혀있는데 하이 두 글자가 일단 왼쪽으로 쭉 붙어서 이렇게 10칸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인이 여기 바로 이렇게 여기 이제 %-10s를 이제 그 파이썬이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s까지가 여기 이제 포맷 문자열이구나. 얘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J는 그냥 문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 표현하기. 소수점 표현하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실수를 출력할 때 어디까지 출력하고 싶다라는 걸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중에는 어떤 숫자 중에는 무리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한하게 연결되는 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점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소수점을 어디까지 찍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자, F 앞에다가 실수를 나타내는 %F에다가 숫자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4 이렇게.
여기서는 0.4라고 썼는데, 자, 이렇게 0.4라고 써도 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0.4 아니면은 0.5 하면은 점 다음에 5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 그죠? 원래 내가 주기로는 4, 2, 1, 3, 4, 2, 3, 4 이렇게 줬는데 4, 2, 1, 3, 4까지만. 여기서 이제 5번째 자리에서 6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번째 자리까지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10.4 라는 게 붙으면은 10.4라는 게 붙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 10칸을 비우고 전체 10칸을 비우는데 그 중에서 소수점 뒤에 이제 넷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10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d, %s, %f를 쓰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얘를 이제 하나의 포매팅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조금 옛날 스타일입니다. 요거 이제 파이썬 2 정도까지 많이 쓰던 방법이고요. 파이썬 3,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나은 포맷 함수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자 어떻게 바뀌느냐? I eat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I eat 중괄호 땡 0 중괄호 apples 자 여기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 중괄호 사이가 결국에는 어떤 치환에 들어갈 내용물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중괄호 대신에 어떤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뒤에 이제 이 스트링 다음에 점 포맷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거를 메소드라고 하는데 메소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스트링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맷이라고 써주고 괄호 숫자 이렇게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0 대신에 3이 들어갔습니다. 3이.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중괄호 0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셀 때 항상 이제 0, 1, 2, 3, 4로 인덱스를 줍니다. 0, 1, 2, 3, 4로. 그러니까 포맷 문장 안에 있는 포맷 괄호 안에 있는 변수 중에 첫 번째 거를 대입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실행시켜서 마찬가지로 요 괄호 0 대신에 5를 집어넣겠다. 포맷 괄호 안에 오는 첫 번째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d나 %s처럼 어떤 형태의 변수, 어떤 형태의 그 베리어블이 온다는 거를 우리가 그 지정을 안 해줘도 알아서 얘가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포맷 함수가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지가 알아서 적당히 넣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런 이제 3.2 이렇게 이제 실수를 집어넣어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얘가 실수를 여기 대신에 0 대신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당연히 변수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개 이상의 값을 넣기. 자, 2개 이상의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아까 number와 day를 우리가 일단 define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number에는 10이 들어있고 day에는 3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I8 괄호 중괄호 0, 중괄호 1 하면은 여기 0번째가 1로 들어가고 1번째 사실은 두 번째인데 0부터 센다 그랬으니까 day가 여기로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I8 넘버에 들어있는 10 apples, so I was sick for 3 days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름으로 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넣기.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i8 자 0, 1, 2, 3, 4 이렇게 넣지 않고요. 0, 1, 2, 3, 4 이렇게 넣지 않고 괄호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넘버 그 다음에 괄호 day라고 돼 있으면 day 그 자체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넘버 안에 있는 내용물이 출력되도록 한다. day 안에 있는 내용물이 출력되도록 한다. 근데 이제 넘버는 10이고 day는 3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은 이제 그냥 0번째, 1번째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day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내일은 실행시키면은 3 days.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정렬을 하는 것. 정렬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자, 0번째에다가 여기 이제 이번에는 왼쪽 꺽쇠를 주면은 왼쪽 정렬. 그러니까 이제 hello. 자, 이렇게 줘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요 왼쪽 부등호를 꺽쇠를 주면은 자, 이제 왼쪽으로 붙여라. 그러니까 이제 0번째를 출력하는데 땡땡 괄호를 하고 이제 포맷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포맷을 그러니까 이제 10칸을 비우고 이제 왼쪽으로 붙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10칸을 비우고 10칸 비운 거에서 이제 왼쪽으로 정렬시켜서 출력해라. hello, hi, 빈칸 쭉 있고 그 다음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오른쪽 정렬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로 안 어렵죠? 네,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이렇게 위로 해주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어떤 그 내용물이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했어야 되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위 꺽쇠를 하면은 가운데로 정렬이 되도록 됩니다. 가운데로 정렬이 되도록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백 채우기. 공백 채우기는 우리가 이제 내가 필요한 거를 어딘가에 집어넣고 그 빈 부분을 원래는 이제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해주면은 그냥 이제 빈칸으로 출력이 되는데 빈칸 대신에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문자로 이렇게 쭉 채우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10칸을 비우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A 10칸 비워진 게 이렇게 잘 보이도록. 자, A, B 문자 사이에 10칸을 비우는데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는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A 는는는는 하이 는는는는 B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측 정렬, 자 좌측 정렬을 한번 시켜볼게요. 좌측 정렬을 시키면은 자 A하고 하이 붙이고 나머지 빈칸에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는으로 쭉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는으로 채워지도록 이렇게 됐고요. 자, 혹은 내가 이렇게 이제 느낌표로 채우고 싶다. 그럼 이제 느낌표로 채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출력되는 방식을 이렇게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0, 콜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점 표현하기. 소수점 표현하기는 이렇게 y 이퀄 어떤 이렇게 숫자를 썼다고 해봐요. 자, 그리고 자, 0 이제 소수점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수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0번째 변수에 땡땡 콜론을 하면은 이제 포맷을 내가 정해주겠다. 어떻게? 12.4f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y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12자리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하겠다. 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12.2938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네. 넷째 자리까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뭐 쉽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자체를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중괄호 두 번 써주면은 중괄호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 포매팅, F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3.6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 F 문자열 포매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F 문자열 포매팅은 문자열 앞에다가 F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name에는 홍길동이라는 걸 집어넣고요. age에는 30를 집어넣습니다. F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 F 나의 이름은 이렇게 하면은 자, 나의 이름은 중괄호 name입니다. 나이는 중괄호 age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name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뭐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기능이라서 이건 이제 사실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변수명 앞에다가 이렇게 F를 써주면은 얘가 알아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 F하고 괄호 이제 그 땡땡 이제 이 따옴표가 들어가면은 아, 요 안에 어떤 변수를 내가 해석을 해서 치환을 해서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name 중괄호 name을 만나면은 name이란 변수 안에 있는 내용물을 집어넣고 중괄호 age 다음에 이제 age의 그 내용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의 포매팅은 이렇게 그러니까 F 문자의 포매팅이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F 문자의 포매팅은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산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내년이면 한 살 더 먹으니까 age 플러스 1 하면은 요 안에서 요 age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얘가 알아서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덧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룰 거고요. 자, 딕셔너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나의 이름은 D 중괄호 name. 그러니까 이제 name, age에 해당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출력하다는 딕셔너리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일단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렬까지는 뭐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표현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f, 자 이제 y에다가 10.4f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5로 바꾸면은 소수점 5째 자리까지, 여기를 6으로 왜 이래? 갑자기 마크 다운이 됐네. 자, 여기를 6으로 바꾸면은 네, 6째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이제 함수들. 자, 이제 문자열에 근데 이제 딸려오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자 개수 세기. 자, a equal 합이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라는 함수 다음에 이렇게 이제 b를 해주면은 a 안에 b가 몇 개 있는지를 세라 라는 뜻이 됩니다. 직관적이죠? 네. 그 다음에 위치 알려주기. 위치 알려주기는 a.find 뭐 예를 들어서 b. 자, b의 위치를 출력해라. 그럼 b가 0, 1, 2, 3, 4 쭉 했을 때 얘가 이제 14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find k를 시키면은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아까 지난번에 했던 대로 맨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k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가 없다. 없으면은 음수를 리턴하고요. 있으면은 첫 번째로 발견된 자리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인덱스. 인덱스는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A.인덱스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찾을 위치를 리턴하는데 A.인덱스에 없는 애를 시키면은 얘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 value error. substring not found. 그러니까 이 substring이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 문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인덱스를 할 때 여기 뭐냐? 그냥 이렇게 한 글자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제 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워드가 있느냐? 그럼 이제 얘가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째 더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best. 14번째 best라는 단어가 나온다. 자,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join은 이제 뭐를 붙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join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주면은 요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콤마를 join, 합친다는 콤마를 이용을 해서 join 함수 뒤에 있는 애들을 합쳐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키면은 A, B, C, D 콤마를 이용을 해서 A, B, C, D를 합치게 됩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A, B, C, D를 합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콤마를 이용을 해서 혹은 이제 이따가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도 합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그냥 콤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빈칸 하면 빈칸으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빈칸, 콜럼, 빈칸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요거를 어떤 특정 문자들이 있을 때 얘를 내가 이제 이렇게 알아서 나눠야 된다. 그러면은 요 join을 이용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출력이 돼 버렸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탭을 가지고 join을 시키면은 텍스트 문서에서는 여기 가운데가 이제 역/t가 이제 탭으로 해석돼서 이제 탭으로 나눠진 상태로 이제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기. 자, 이번에는 이제 a equal high 소문자로 하고 a.upper
upper로 하면은 얘가 이제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그러니까 upper라는 함수는 거기 있는 소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upper, 영어로 이제 upper case가 대문자니까, 그죠? 네, upper case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lower case로 바꾸는 거는 이렇게, 그죠?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 지우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라인을 읽어드렸을 때 이제 빈칸이 주르륵 있고 뭐 있고 빈칸이 이렇게 쭉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라인이라는 변수 안에는 이렇게 이제 빈칸이 앞에 오고 뭐가 내용물이 있고 빈칸이 있는 거, 혹은 라인 2를 빈칸 뭐 빈칸 뭐 빈칸 뭐 빈칸,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트립이 뭐 이렇게 이제 벗겨낸다는 뜻이죠. 그죠? 스트립을 시키면은 양옆에 필요 없는 공백을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line 2.strip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거를 없애지 않고 양옆에 시작 혹은 끝에 있는 빈칸을 없애줍니다. 시작 혹은 끝에 있는 빈칸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L 스트립과 R 스트립이 있는데, L 스트립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빈칸만 없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빈칸은 살아있죠, 그죠? 네. 오른쪽에 있는 빈칸은 살아있어요. 네, R 스트립을 하면은 비슷하게 오른쪽 빈칸이 없어지고 right strip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을 없애는 거고 왼쪽은 남아있게 됩니다. 왼쪽은 남아있게. 자, 그 다음에 replace가 있는데, replace는 말 그대로 바꾸는, 어떤 문자열을 바꾸는 건데요. 네. 뭐 여기 이제 life is too short이라는 이제 문장이 있을 때, 그럼 A를 replace 그러면은 뭘로? 뭐 to를 내가 이제 not으로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A 점, 그죠? A를 하고 replace 바꾸겠다. to를 not으로 바꿔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life is not short 이렇게 바뀌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없는 애를 집어넣었다. 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안 바뀌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replace는 바꾸는 거. 그 다음에 split.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plit이라는 게 있는데, 자, life is too short이라는 문장을 .split. 이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split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바꿔서 안 되지? 하여튼 네, 자, 문자열 나누기를 해보면은 A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A라는 문자열을 A.split을 해보시죠. 스플릿 나누면은 A를 빈칸을 기준으로 하나씩 잘라서 얘를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잘라서 리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리스트는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B라는 이렇게 이제 콜론으로 붙어 있는 어떤 문자가 있다고 하면은, 자, B. 그냥 스플릿을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빈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B. 스플릿 이렇게 하면은 콜론으로 나누어서 리스트로 변환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쳐보면은 콜론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얘네들을 리스트로 바꿔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계속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이런 문자열을 읽어드리고 자동으로 읽어드리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목이 아파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11시 15분 되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 잠깐 올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일단은 해볼 텐데요. 자, 리스트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 숫자랑 문자열에 대해서 했는데 리스트는 뭐냐?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가장 강력한 그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오브젝트들, 어떤 그 변수들을 한 군데에 쭉 모아놓은 것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디파인이 되고요. 대괄호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리스트의 생김새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 이퀄 잠깐만요. 그냥 해봐야겠다. 이퀄 0으로 하면은 자, A 이퀄 1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빈 대괄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빈 리스트를 제가 만든 거고요. B 이퀄 이렇게 하면 1, 2, 3, 4 C 이퀄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문자열의 모임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D 이퀄 D 이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빈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떤 모임 리스트고요. 자, B는 이제 1, 2, 3, 4라는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리스트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 2, 3, 4는 순서가 있는 거고요.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4, 3, 2 이렇게 이제 리스트 그 자체를 리스트의 요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리스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이제 집어넣고 싶은 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 인덱싱을 한번 봅시다. 리스트 인덱싱은 지난번에 문자 인덱싱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은 순서대로 있으니까 자, C의 첫 번째 거 하면은 1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C의 첫 번째 거는 문자 1이니까 여기 괄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첫 번째 거, B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출력하면은 첫 번째 거는 1이고 B의 예를 들어 세 번째 거를 내가 이제 출력하고 싶다. 뭐가 세 번째가 뭐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3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3. 네. 3이 출력이 되고요. B의 네 번째 거 하면은 4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각 리스트에 그럼 이제 B의 첫 번째 거와 B의 세 번째 거를 더해라. 두 개 숫자니까 더할 수 있죠. C의 첫 번째 거와 C의 두 번째 거를 더해라. C의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C의 첫 번째 게 1이고 두 번째 게 2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냥 문자 두 개, 문자 1과 문자 2를 더하면은 문자 1, 2가 되죠. 그죠? 그냥.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1을 허용합니다. 자, B에 마이너스 1. B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잠시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은 B에 1, 2, 3, 4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B의 맨 끝에 거 4가 출력이 되죠. 네. 그 다음에 프린트 C 하면은 1, 2, 3, 4 이렇게 되고 C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D에서 두 번째 거 하면은 이렇게 숫자 이렇게 캐릭터 3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슬라이싱. 리스트의 슬라이싱을 우리가 뭐 리스트의 슬라이싱은 이제 B가 있을 때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자, 1에서 3까지라고 하는 거는 자, 얘가 이제 1, 첫 번째에서 2, 3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0, 1, 2,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에서 3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2와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2와 3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B에서 1땡 하면 1, 두 번째 거부터 끝까지 라는 뜻이 되고, 혹은 처음부터 세 번째 거 앞에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1, 2가 출력이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1, 2, 3. 네 번째 앞에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내가 이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때려 넣은 걸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고 하고요. 자, 이 리스트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얘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자,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B 리스트는 내가 뭐 9, 8, 9, 10이 들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출력하면은 그냥 1, 2, 3 리스트와 8, 9, 10 리스트를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그럼 이제 A, C에다가 A 더하기 B 리스트를 내가 입력을 하면은 C의 첫 번째 거, C의 두 번째 거, C의 뭐 다섯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출력을, 여섯 번째 거. 이렇게 이제 다 각각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C 이퀄 A 더하기 B라고 하면 두 개 리스트가 그냥 합쳐진 거예요. 두 개 리스트가 그냥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자, 사실 그 문자열의 곱하기와 비슷합니다. A 곱하기 3 하면은 1, 2, 3, 1, 2, 3, 1, 2, 3. A가 3번 반복된 거를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D 이퀄 A 곱하기 3이라고 하면은 D의 뭐 여섯 번째 하면은 1, D의 여섯 번째, D7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도 이제 문자열이랑 마찬가지예요. 리스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리스트의 길이 알고 싶다. 그러면 렌을 라는 명령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1, 2, 3, 1, 2, 3, 1, 2, 3 9개 엘리멘트가 9개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길이가 9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는 값을 내가 바꾸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D라는 리스트가 1, 2, 3, 1, 2, 3, 1, 2,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의 0은 1이고 D의 1은 2란 말이에요. 근데 D0에다가 내가 다른 값을 집어넣을 수, D0에다가 100을 집어넣읍시다. D0에다가 요렇게 써주면 D0에다가 100을 집어넣는다 라는 뜻이 되죠. 100을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제 프린트 D를 하면은 100, 2, 3, 1, 2, 3, 1, 2, 3.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쉽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 값을 지우고 싶다. 지우고 싶을 때는 d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del 이렇게 하고 이제 D의 1.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거를 지우겠다는.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 D를 하면은 여기 원래 D1이었던 게 2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싹 빠졌죠. 그죠? 그러면은 싹 빠지고 길이도 줄어들게 되죠. 길이도 8. 원래 있던 것 중에 하나의 그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길이도 짧아졌어요.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결국 이제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리스트는 이제 어떤 객체들이, 어떤 오브젝트들이 순서를 가지고 들어있는 거라서 얘네들을 이제 뭔가를 뭐 더 첨가하거나 혹은 이제 빼거나 아니면 정렬시키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금 속도를 내서 해보면은 appen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D.append
append. 그러니까 D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가 뭘 더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더하겠다. 999를 더한다. 그럼 D를 출력하면은 맨 끝에 999가 합쳐졌죠, 그죠? 999가 네, 더해졌습니다. 999가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더 할 수 있습니다. D에다가 이런 이제 문자열을 내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print D 하면은 이제 앞에 숫자가 있고 맨 뒤에 문자열이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아무거나 내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자, sort 함수는 리스트를 정렬해 줍니다. 자, 내가 이제 일단 맨 마지막 걸 지워보고요. 네. D라는 이 리스트를 보면은 지금 숫자들이 어떤 오더 없이, 어떤 그 순서 없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라기보다는 이제 103,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얘를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d.sort라는 명령을 사용해 줍니다. d.sort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d.sort를 하고 일단 실행을 시킨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소팅이 됐죠? 작은 게 앞으로 오고 큰 게 점점 뒤로 가요. 그럼 내가 거꾸로 소팅을 하고 싶다. d.sort reverse equal true라고 주면은 얘는 이제 거꾸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도 정렬이 됩니다. 문자열도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A.sort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대문자가 먼저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대문자의 알파벳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소문자 A부터 G까지 이런 순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순서를 가지고 정렬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시킬 수가 있고요. 별로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sort를 실행시키면은 A.sort를 실행시키면은 A라는 리스트 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A라는 리스트 자체가 이제 정렬된 걸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정렬을 뒤집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를 뒤집고 싶으면은 reverse라는 함수를 써주면은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위치 반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이 리스트에 몇 번째에 있느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인덱스 A.index라는 함수에서 내가 A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네 번째에 있다. 0, 1, 2, 3, 4. 그죠? 네. A.index에 만약에 내가 없는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이제 느낌표는 없죠, 그죠? 느낌표 없는 걸 집어넣으면은 자, value error,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잘 읽어보세요. value error 이 뭐냐? 요 느낌표는 is not in list, 리스트에 없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에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에러가 나면은 그냥 영어로 된 에러 메시지가 나왔다고 이제 겁을 먹지 말고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느낌표가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집어넣어주면 에러가 안 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이제 집어넣고 싶다. 요 리스트의 요소 삽입. 네. 라고 하면은 자, insert에다가 자, a.insert를 하면은 자, 어떤 위치, 첫 번째 위치에다가 내가 C라는 거를 집어넣겠다. A를 출력시키면은 B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1번 위치에 C가 들어갔죠. 2번 위치에 8000 이걸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A를 찍어보면은 BC 8000 AD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insert에는 앞에가 이제 위치 그다음에 집어넣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임의의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는 이제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x를 삭제하는 함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remove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문자 c를 지우겠다. 그러면 대문자 c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remove c니까 대문자 c가 지워졌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건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있는 것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얘가 지우는 겁니다. remove를 하면. 그러니까 c라는 어떤 글자를 스트링을 내가 지우겠다. 내가 이제 8000을 지워볼게요. remove 8000. 8000이라는 숫자를 지우겠다. 그러면 얘가 없어졌죠, 그죠? 느낌표를 없애겠다. 네, 느낌표가 없어졌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잠시만요. 그래서 뭐지?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move까지 했고, remove는 이제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아이템을 이제 내가 지우고 싶은 아이템,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을 이제 지우는 거. 그 다음에 팝이 있는데 팝은 보통 잘 안 쓰니까 네,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이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카운트는 이제 그 안에 이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내가 A에다가 append 다시 소문자 A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제 A를 프린트 해보면은 여기 이제 BA, BCA 여기 소문자 A 있죠. 그러면은 A.count A 하면은 소문자 A가 몇 개 있느냐. 카운트가 세 다잖아요. 그죠? 몇 개 있는지를 세우겠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들어있다. A.count 대문자 D 하면은 이렇게 하나 A.count B 하나 A.count 내가 X를 해보면은 빵이 나오죠.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제 몇 개가 들어있는지 셀 수 있는 함수가 이제 count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xtend는 이제 리스트를 확장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extend 하고 나서 다른 리스트 뭐 3, 4, 5, 6이 들어있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A를 찍어보면은 앞에 이제 이렇게 알파벳만 있는 거에다가 뒤에 이제 4, 5, 6이 합쳐진 이런 리스트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extend는 사실은 이제 아까 A equal A 더하기 4, 5, 6 이렇게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두 개를 더하면은 리스트가 이제 확장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xtend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 메소드를 써도 되고 그냥 덧셈을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A equal A 플러스 B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해서 왼쪽에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까지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튜플은 튜플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딕셔너리 먼저 합시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자, 리스트는 그냥 어떤 그 물건, 그러니까 물건, 어떤 아이템들, 어떤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를 의미로 하는데요. 딕셔너리는 이제 그냥 순서만 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키와 밸류, 그러니까 어떤 그 키와 밸류를 가지고 리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번이 있으면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있으면 학번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딕셔너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딕셔너리는 그리고 이제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로 정의한다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은 딕 해가지고 네임에 해당되는 게 뭐냐? 네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pay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phone이라는 내가 이제 키워드로 찾으면은 여기 phone number에 해당하는 value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verse라는 키워드를 주면은 뭐 이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dig equal 뭐 저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student id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면은 뭐 2020-11111 그 다음에 탐은 2020-11112 뭐 제이슨은 2020-11113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있으면 학번이 리턴되도록 그러면은 스튜던트 아이디에다가 존의 학번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학번이 이렇게 리턴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스트와 다른 점은 리스트는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순서로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는 뭐 이렇게 이제 숫자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어떤 문자열도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문자열을 키로 하고 숫자를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딕셔너리에다가 내가 이제 1은 뭐 이런 이제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2를 리턴하면은 얘가 이제 어떤 리스트 1, 2, 3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1, 2, 3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딕 해가지고 1번 1번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가 아니라 그냥 1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게 요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요 딕에다가 2 하면은 이제 2라는 키에 해당하는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다가 내가 뭔가를 추가를 하고 싶다. 딕셔너리 내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면은 내가 이제 프린트 아까 했던 student id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여기에다 뭘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student id 여기에다가 뭐 누가 있을까요? Mary는 2020-11114다. 자, 이렇게 주면은 이제 딕셔너리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스튜던트의 메리도 이제 추가가 됐죠. 혹은 이제 여기에다가 또 한 명 더 뭐 로라는 5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추가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리스트와 딕셔너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면서.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지울 수 있습니다. del student id
뭐 존이라는 이제 존이 전학을 가서 이제 존은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용물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지울 때 대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딕셔너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키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키 밸류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아이템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김연아 피겨, 뭐 유현진 야구, 박지성 축구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하면서 이제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연아라는 이런 이제 그 키를 주면은 김연아에 해당하는 그 밸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김연아에 해당하는 밸류가 나오게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요 키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그 리스트는 키 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제 그거. 왜냐하면 리스트 내용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만들 때 리스트는 키 값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 그 어떤 이제 그 오브젝트만 객체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처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피처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2라는 리스트를 키로 주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unhashable type. 그러니까 해싱이 안 된다는 건데 해싱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때에는 숫자, 문자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 이제 숫자 혹은 문자열만 이제 키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리스트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숫자, 문자열, 튜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튜플을 이제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설명할 건데 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그 자체로는 키로 사용할 수가 없다. 내용물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네,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관련 함수에 대해서 빨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그 키리스트.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키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student id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뭐 다 내용물을 볼 수 있죠. 이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이름만 알고 싶다, 키만 알고 싶다 하면은 student id.keys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키의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합니다. 톰, 제이슨, 메리, 로라가 들어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프린트 하겠다. 그러면은 k인 이런 걸 실행을 시키면은 톰, 제이슨, 메리, 로라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리스트 만들기. 학번 숫자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student id.values 그러면은 학번만 쭉 뽑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거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거 안에 지금 아까 존이라는 걸 지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튜던트 아이디에서 존을 하면은 얘는 존이라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존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키가 없죠?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딕셔너리 안에 존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에러를 리턴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있는지 없는지 에러 메시지를 보기 전에 살펴보려면은 아니지. 존이 스튜던트 아이디 안에 있느냐 이렇게 해보면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이슨은 있느냐? 제이슨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금 오늘 다룬 내용들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일단 기본에 대해서 쭉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포매팅이랑. 그래서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쯤에 이제 꼭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숙제는 일단 오늘 중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부분을 제가 골라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일단은 끝을 내고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